네, 이번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27% 하락한 230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갑자기 큰 낙폭이 찾아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조금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하락폭은 이미 조금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큰 자금들이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낙폭을 키운 것은 바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에는 장중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에 증시는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는 2%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화요일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인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뉴욕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미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 초에 기자회견에서 YCC 카드, 수익률 곡선 제어 카드 이 정책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어줬었는데요. 이 언급 이후에 증시는 또 실제로 많이 좀 상승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YCC 카드, 그러니까 미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절할 뿐 아니라 시장 금리까지 조절해서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는 이 YCC 카드에 대해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여 단기간 내에 이 YCC 카드, 이 YCC 정책이 시행되기는 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관측과 분석을 내놓은 그 전문가가 많아지면서 다시 증시는 좀 많이 하락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언급이 저희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저희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목요일 제롬 파월 의장은 잭슨홀 회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때 미연준이 그동안 1년 동안 논의해왔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라 함은 통화 완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증시가 또 많이 상승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큰 자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은요, 조금 큰 자금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약간 자금을 빼나가다 조금 멈칫하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큰 자금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밀리 차트를 통해 뉴욕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큰 자금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다우지수 차트 보실 텐데요. 호밀리 차트 MCD 큰 자금들의 비율과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초록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초록 색깔이 지금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초록색은 호밀리 차트 MCD 지표에서 초록색은 개인 자금을 나타내는데요. 큰 자금들이 증시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 했을 때 증시에는 개인 자금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폭락이 올 때 큰 자금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초록 색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월 초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뉴욕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로 급락해 내려갔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큰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초록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초록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은, 주가를 좀 누르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개인 자금 좀 덜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지, 개인 자금을 털려는 움직임이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 금요일에는
이렇게 소폭 조금 큰 자금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같이 보시면요. 자, 큰 자금들이 큰 폭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큰 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지금 보시면요. 지금 자금들이 이렇게 조금 평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금들이 평행한 모습들. 그리고 위에는 초록 색깔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큰 자금들이 지금 증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부 지금 큰 자금들이 사실 빠져나오면서 원래 하락은 좀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 자금들이 지금 평행하게 자금을 뭐 넣지도 더 넣지도 빼지도 않으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쪽에 큰 자금들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우선은 저희 한국 증시도 많이 상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고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됨에 따라 증시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상승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큰 자금들이 조금 멈칫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사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내부의 영향도 많이 받죠. 한국 증시가 당연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자금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오면 증시에도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버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은 상승 쪽으로 조금 바라보되 비중 조절을 좀 적당히 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수비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